음악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그리고 보니 벌써 6월입니다. 목필균 시인의 6월의 달력이라는 시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한 해 허리가 접힌다, 계절의 반도 접힌다, 중년의 반도 접힌다, 마음도 굵게 접힌다 라는 시요. 한 해도 벌써 반이 접혔습니다. 6월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숲이 무성해지면서 꽃이 많아지면 6월입니다. 숲이 무성하다고 해서요, 쥐푸른 실록이다 말하기는 아직 아니고요. 잎들이 파릇한 연두를 지나서 무성하면서도 숲의 풍미가, 숲의 정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숲을 경이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6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영 시인이 밤꽃이 저렇게 무시로 향기를 쏟는 날,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노래한 것 같아요. 6월이 되면 뭔가 방황이 좀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6월의 둘째 주, 오늘도 저는 문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김은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6월 하면은 뭐니 해도 여행입니다. 주위에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던데요. 여름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또 산으로 바다로 떠나잖아요.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문학, 이 시간도 사실은 우리 모두 함께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빡빡한 일상을 떠나고 분주한 시간을 떠나고 그렇고 그런 일상의 것들을 떠나서 조금 여유 있으면서도 낯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낯선 것에 공감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좋은 여행이 될까요? 문학으로 여행하는 시간,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글과 또 살아가는 이야기로 한껏 꾸며보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은 시, 수필, 소설, 꽁트, 문학뉴스, 유명 문인들과의 인터뷰 등 여러 형태의 문학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가 주는 매력, 수필이 주는 매력, 소설이 주는 매력,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모두를 함께 느끼면서 삶을 곁들여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글은요, 배혜숙 수필가의 싸움의 기술이라는 수필입니다. 살아가면서 피치 못하게 만나는 수많은 싸움들, 진정한 싸움의 우승자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수필입니다. 싸움의 기술. 이중섭의 그림, 투개 앞에
서 본다. 작은 화면이 점점 크게 확대되어 보인다. 두 마리의 쌈딸기 사선 구도로 배치되어 있어 마음을 확 끌어당긴다. 붉은 벼슬을 바짝 세우고 온몸에 저기를 드러낸 투개 두 마리가 평면 구조라면 얼마나 밋밋한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높이 뛰어오르는 놈과 어느 경우에도 이길 각오가 되어 있는 또 한 놈이 비스듬한 구도에서 더 팽팽한 긴장감을 준다. 붓을 사용하지 않고 나이프로 처리한 스크래치 형식은 격렬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을 오래 들여다본다. 밑바닥으로부터 갑자기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눈에 점점 오르더니 충혈된다. 머리카락도 쭈뼛 서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온몸에 진저리가 처진다. 싸움에 대한 원초적 본능이 지나치게 빨리 반응을 보인다. 축제가 한창인 시골 장터의 투개장을 빙 둘러 에워싼 사람들은 한껏 고조되어 환호와 탄식을 연발했다. 마치 자신이 싸우는 것처럼 나 또한 다르지 않았다. 싸움딸기 흙먼지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땅을 차고 오르자 나도 모르게 발바닥이 아프도록 땅을 차 버렸다. 상대방을 향해 발톱을 세워 쉬지 않고 공격을 해대느라 온몸이 열에 들떴다. 그 즈음 매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핥히고 싶어 안달을 했었다. 이중섭의 투개를 보고 있으니 속내를 감추지 못한 그날처럼 날개 쭉지가 근지럽다. 흠칫 놀라 그림 앞에서 슬며시 물러나 전시장의 반대편을 향한다. 태생이 그랬다. 작은 것에도 두려움이 앞섰다. 세상 사는 일에 뒷걸음질만 치는 대면대면한 나를 친구는 답답해했다. 직설적인 말도 곧잘하던 친구 덕분에 내 약점은 여지없이 밝은 햇빛 아래 너덜너덜 드러나곤 했다. 남의 동정심이나 자극하는 태도에 짜증이 났던지 어느 날 시내와 좀 떨어진 자기 집으로 나를 데려갔다. 친구 집은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길렀는데 싸움닭도 여러 마리 있었다. 일본종인데 샤모라고 힘주어 말했다. 미끈하고 늘씬한 다리, 곧게 뻗은 목, 넓고 긴 꼬리는 탄탄했다. 군살 하나 없는 꼿꼿한 몸매를 보는 순간 약간의 흥분이 일었다. 혹 수탉 앞에서도 내가 주눅이 들까봐 잔뜩 긴장하던 친구가 웃음을 띠며 말했다. 싸움닭이 되어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봄이었다. 그해 가을, 싸움딸기 되어 승자가 된 사건이 일어났다. 모두가 수재라고 인정하는 부잣집 외동딸인 K는 항상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다녔다.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데 미모도 빼어나 우리 반 아이들을 심히 불편하게 했다. 아나 무인격인 그녀를 슬슬 피해 다녔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다. 내가 읽는 책 표지를 휙 넘겨보고는 꼭 한마디 했다. 그거 중학교 수준 아니야? 난 벌써 읽었는데 좀 늦지 않니? 봄부터 나에게 트집거리를 잡던 그녀와 정면 승부가 벌어졌다. 가을 소풍에서 달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맘대로 나를 상대로 골랐다. 키도 비슷하고 덩치도 거의 같지만 누렇게 뜬 얼굴로 구석자리나 찾아다니는 내가 만만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래도 모래판에서 벌이는 정정당당한 싸움인데 질 수는 없었다. 아, 그런데 그 해에 오똑한 콜날이 햇빛에 반짝 빛나는 것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샤모 하고 외쳤다. 싸움딸기 되어보라고 내 본능을 자극했던 친구였다. 외다리로 서는 거라면 얼마든지 자신이 있었다. 남보다 긴 목을 쭉 빼고 눈에다 힘을 주고 다가갔다. 순간 샤모가 되어 날개를 활짝 펴고 잽싸게 날아올랐다. 그녀를 쪼고 핥히는 사나운 수탈기 되어 가볍게 승리를 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응어리를 토해낸 그해 그 가을 이후 괜히 어설픈 싸움닭 흉내를 냈다. 어깨에 빵빵하게 바람을 넣고 도서관을 휘젓던 그녀에게 얼토당토하게 도전의식을 느껴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니, 진중함을 잃은 나는 그녀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뒤에서 끊임없이 노려보곤 했다. 16. 그때도 그랬지만 어른이 된 후에도 진정한 싸움의 기술을 몰라 냉혹한 투쟁의 세계에서 지금껏 하수로 살고 있다. 허방을 짚고 사는 사람은 의외로 많았다. 결혼하고 처음 살림을 차린 동네역 위에 작은 수퍼가 있었다. 뽀얀 얼굴에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가게집 주인 여자를 모두 싸움닭이라고 불렀다. 혼자서 어린 남매를 키우는 젊은 여자였다. 동네 아이들은 군것질거리를 사러 들락거렸고 남자들은 담배와 술을 샀다. 가끔 해질녘이면 동네 여자들과 싸움이 붙었다. 그녀는 팔을 걷어붙이고 육두문자로 한바탕 골목이 떠나가도록 악다구니를 썼다.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면 기세가 더 등등해졌다. 동네 여자
남자들은 웃음이 해픈 여자를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면 아무도 그녀와 싸우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항상 연민이 앞섰다. 알고 보면 부족함을 감추려고 바짝 벼슬을 세우는데 사람들은 그걸 참지 못했다. 우리가 세든 주인집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그 가게에 자주 드나든다고 나를 힐책했다. 담배를 꼭 그곳에서 사야 하느냐고 자기 남편에게 따지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여자의 입술은 더 붉어졌고 싸우는 횟수도 잦아졌다. 그러더니 어느 날 호련히 떠나고 말았다. 골목 안은 조용해졌는데 괜히 서글펐다. 알고 보면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세상이야말로 싸움판이다. 그녀도 나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 잔뜩 적대감을 품고 있었으니 어떻게 자신을 이길 수 있었으랴. 싸움판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전시장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이중섭의 투개 앞에 다시 돌아와 선다.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삶 속에서 그려진 그림은 극도의 긴장감을 보여준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정신적 불안을 숨기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저만치 이중섭이 보인다. 어쩌면 그는 장자가 말한 목계지덕을 표현하려고 애쓴 것이 아닐까? 자신의 좌절된 삶을 완전히 숨기고 부드러움 속에 빛나는 광채를 보여주려 했는지 모른다. 영화 속에서 언제나 화려한 영웅이었던 또 다른 남자를 그림 속에서 만난다. 얼마 전에 이소룡의 어록을무한 나를 이기는 싸움의 기술이란 책을 읽었다. 철학을 공부한 그 남자의 모든 글귀는 삶의 방식에 대해 치열한 사유를 보여주었다. 그가 떠난 지 37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던 그때처럼 다가왔다. 나 스스로를 이긴 자가 초강자다. 이 글귀를 읽는 순간 이소룡이 장자가 말한 부드러움이 저절로 익어 강함을 물리친 목계지덕을 갖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계란 나무로 만든 달기란 뜻이다. 목계처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때 최고의 투개가 된다고 했다. 이중섭은 최고의 투개를 그리기 위해 오래도록 마음속에 수십 마리의 목계를 새겼을 것이다. 겸손한 척, 부드러운 척, 여유로운 척, 남의 눈을 속이고 늘 공격적인 자세로 살아온 것이 부끄럽다. 스스로 상처를 내 피를 철철 흘리던 붉은 입술의 여자도 내 곁에 세운다. 두 마리의 싸움닭은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킨다. 이중섭의 그림 앞에서 싸움의 기술을 배운다.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싸움의 고수인 영웅도 말한다. 그러나 투개 한 마리를 키우기로 했다.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서 그건 목개가 절대 될 수 없는 나 자신이 무력감에 빠질까 두려워서이다. 그게 어디 쉽나요?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요.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속으로는 주먹부터 확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수없이 자신을 속으로 연마하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성찰하고 다짐으로써 남과의 투쟁을 피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목개가 그런 것이었네요. 나무로 만든 날개인데요. 목개처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돌봐서 상대방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싸움의 기술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면요, 자신의 좌절된 삶을 완전히 숨기고요, 부드러움 속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여주는 것이 싸움의 기술이 아닌가 합니다. 작가는 이중섭의 투개라는 그림을 시작으로 글을 풀어갑니다. 살면서 어떤 일로 누군가 나를 조금만 부당하게 대해도 이 날개 쭉지가 근질근질하면서요, 또 핥히고 싶어서 손톱 발톱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다라는 것이 싸움 딸기고 또 그것이 현대인들인데요. 우리 그런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투개를 말해주기 위해서 오래도록 마음속에 수십 마리 목개를 새겼을 이중섭의 투개라는 그림이 또 우리를 생각하게 하네요. 그런가 하면 영화 속에서 이소룡 정말 멋있었어요. 언제나 화려한 영웅이었죠. 나 스스로를 이긴 자가 초강자다라는 어록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30대에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슈퍼마켓을 하는 여자, 동네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싸움닭이 돼서 살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싸움닭으로 살던 본인도 지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 숲에서 정말 공감 가는 건요, 주인공이 어렸을 적에 뒤로만 빠지고 숨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주인공이 모두가 수재라고 인정하는 부잣집 외동딸인 K를 항상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던 정말 아나무인격인,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이 당당했던 K를 이기고 승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더 우스운 건요, 그 뒤로부터 얼토당토하게 도전의식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에 빠져서 진중함을 잃고 자신만만 충전해서 못마땅하면 누군가를 뒤에서 끊임없이 노려보곤 했다는 것, 싸우고 싶어 했다는 것, 정말 공감이 갑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이기면, 좀 잘 되면 어깨에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서 누가 나를 건드려, 내지는 너 한번 내 맛 좀 볼래? 그렇게 되기 쉬운데요. 작가는 그런 것이 어른이 된 후에도 진정한 싸움의 기술을 몰라서 냉혹한 투쟁의 세계에서 지금껏 하수로 살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투개 한 마리를 키운다고 해요. 지나친 싸움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울타리에 그 투개를 가두어 놓고 자신 스스로 싸우겠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것, 도망가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히어로였는데요. 자신을 잘 단속하고 자신과 잘 싸우는 것, 그것이 히로였네요. 싸움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수필 한 편 나누는 사이에 인사드릴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은자였습니다.